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말을 아끼고 감정을 눌러요. 그러다 문득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매정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겐 이해심도 많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왜 나는 나에게만 유독 차가웠던 걸까요? 이 영상은 나를 사랑하자는 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로를 전해보려고 해요. 감정 약국은 오늘도 당신 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차가운가?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왜 이래? 또 실패했어. 이런 내가 싫다는 말을 했나요? 다른 사람에겐 실수해도 괜찮다며 조심스레 말을 건네고 힘들다는 말엔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공감해주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실망하고 다그치고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해요.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나에게 가장 차가운 말만 고르며 살아갈까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말했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릴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잘해야 칭찬받는다. 남보다 뛰어나야 인정받는다는 조건적 사랑을 배우며 자라왔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조금만 실수하면 넌 왜 이래? 조금만 지치면 너는 약해. 그렇게 자기 비난으로 자신을 관리하려 해요.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전혀 효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판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고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도 훨씬 높다고 해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나는 늘 부족하다는 인식이 나를 점점 작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다정함, 그것은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 거는 일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죠. 자기 연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주는 능력이에요. 힘들다고 느껴지는 나를, 감정이 복잡한 나를, 실수한 나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게 바로 나에게 다정해지는 시작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누군가와 약속도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는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생각했죠. 나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같지?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혼자 있는 자신을 실패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다가 작게 중얼였어요. 이 아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이었을까? 내가 내 마음에 너무 무심했구나.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잘했어, 충분했어, 지금도 괜찮아라는 말을 건넸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시작이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그런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이 질문을 조심스레 던져볼게요.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있나요? 혹시 오늘 하루 내내 왜 이렇게 못해? 넌 진짜 한심해. 이래서 안 돼. 이런 말로 나를 다그치진 않았나요? 오늘은 그 말 대신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요? 그럴 수 있어. 많이 힘들었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야. 다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가끔 타고난 성격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환경이 만든 습관이라는 걸 잊곤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나는 원래 무뚝뚝해서. 나는 원래 나한테 박한 사람이야. 나 자신을 챙기는 게 어색해서 잘 못해. 그런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은 타고난 게 아니라 연습해온 사람이다. 자기 연민은 기술이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관계도 더 안정적이며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내놨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했어요. 자기 연민은 태도도 성격도 아닌 능력이다. 즉, 나한테 다정한 사람들은 그걸 매일 연습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연습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돼요. 다정함의 1단계 말버릇을 바꾸는 것. 사람은 하루에 수천 번의 자기 내면 대화를 해요. 문제는 그 말투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을 하다 실수했을 때, 아, 진짜 왜 이렇게 멍청하지? 약속을 깜빡했을 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우울한 기분이 며칠씩 이어질 때, 이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내 마음속 말투는 끊임없이 나를 해치는 방향으로 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말투를 고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실천 연습, 스스로에게 말 걸기. 괜찮아. 대신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막연한 위로보다 나를 이해하는 말이 필요해요. 그럴만했어. 많이 참았잖아.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은 힘들었지. 그만큼 지쳤다는 뜻이야. 실패했을 때 혼내는 대신 도와주기. 실수는 부족함이 아니라 피로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번엔 좀 놓쳤지만 다음엔 다르게 해볼 수 있어. 긴장했던 거니까 당연히 완벽할 순 없었지.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인데. 아침마다 감정 체크인하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이지? 뭔가 억지로 참는 건 없을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뭐지? 2단 30초가 당신을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줘요. 한 여성이 있었어요. 매일 야근을 하며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았죠. 그런데도 그녀는 늘 자책했어요. 이렇게밖에 못했어? 왜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쥐어짜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어요.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로 책상 밑에서 조용히 울고 말았어요. 그때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슬쩍 휴지를 건네며 말했대요.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너무 너한테만 매정해. 그녀는 그 말을 잊지 못했대요. 그날 이후 아주 천천히 자기한테도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연습해보기로 했다고 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믿기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자기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나한테 다정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그녀는 말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조금 덜 아파졌어요. 하루 3가지 다정함 훈련법. 내 말투 점검하기. 무심코 내뱉는 톡한 말 멈추기. 감정 인정하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라고 말해보기. 내 편 되는 문장 연습하기.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버틴 사람이야. 충분히 잘했어. 그리고 또 하면 돼. 사람은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누구보다 나 자신일 때가 많아요. 이젠 남들보다 나에게 먼저 다정해지기를, 누구보다 나를 믿어주는 내가 되기를. 그 연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충분히 시작될 수 있어요. 3. 나를 위한 다정한 하루 루틴 만들기. 다정함이란 건 어떤 거창한 감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 괜찮아? 라고 하루에 한 번 묻는 것. 쉴 틈 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것. 그렇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나를 위한 다정함은 시작됩니다. 왜 루틴이 중요한가? 우리는 무의식 속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정서 상태와 자기 인식이 만들어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자존감과 정서 안정감을 키워주는 밑바탕이 되죠. 아침 루틴 하루의 시작은 내 기분을 확인하는 것부터 기상 직후 나에게 묻기.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요? 몸은 편안한가요? 긴장돼 있나요? 오늘 내가 가장 원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감정 중심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우리는 늘 할 일 중심으로 하루를 정리하죠. 하지만 기분 중심의 체크인은 감정이 뒤틀리지 않게 하는 예방주사예요. 아침에 나에게 해주는 한마디. 예시 문장. 오늘은 비교하지 않고 살자. 불안해도 괜찮아. 나니까 감당할 수 있어.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이건 외부 평가를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약속이죠. 낮 루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3초 멈춤. 관계에 지쳤을 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낀 감정은 뭐였지? 이건 사실 내 잘못은 아니었지? 이 간단한 멈춤이 감정의 자동 반응을 끊고 나를 보호하는 첫 걸음이 되어 집중이 안 될 때 죄책감 멈추기. 우리는 무기력해지면 왜 이렇게 게으르지? 시간 낭비했어. 차책부터 하죠. 하지만 이런 말 대신 오늘은 몸이 느려지는 날이구나. 내가 필요로 하는 리듬이 오늘은 이렇구나. 몸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기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도 자기 사랑의 한 방식이거든요. 밤 루틴 오늘의 나를 다정하게 정리하기. 하루의 끝, 눈을 감기 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에게 가장 고마운 순간은 언제였을까? 내가 참았던 일, 포기하지 않고 끝낸 일, 슬퍼도 견뎌준 마음. 하루 중 가장 작았지만 가장 나다운 선택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당신의 정서적 자립을 키우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지켜낸 방식은? 예시.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하지 않은 것. 쉬어야 할 때 쉰 것. 도움을 거절하지 않은 것. 이건 자기 통제와 자기 연민의 균형을 잃었던 순간이에요. 매일 반복하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감각이 단단해집니다. 나를 위한 하루 루틴 요약 정리. 아침 기분 체크앤드 말 걸기. 오늘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자. 낮 감정 멈춤 앤드 재확인. 지금 이 불안은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이야. 밤 감사와 인정 정리. 오늘 하루 잘 버텼어. 정말 고마워. 이런 루틴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연습, 그리고 나를 다독이는 말들을 습관화하는 연습입니다. 다정함은 갑자기 나를 감싸는 바람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반복에서 태어납니다. 매일 내 기분을 물어주고 조금만 버텨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지친 날엔 그냥 이불 속에서 울게 해주는 것. 그렇게 조금씩 나는 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편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 잘 보일 때가 아니라 나를 나답게 놓아줄 수 있을 때예요. 4. 감정을 사랑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혹시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울지 마. 그만 좀 예민하게 굴어. 그 일 가지고 왜 그렇게 속상해? 그런다고 바뀌는 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억울해도 심지어 너무 행복해도 감정을 자주 숨겨요. 왜냐면 감정을 꺼내는 일이 어디에선 너무 눈치 보이고 어디에선 너무 연약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감정을 통제해야 할 것처럼 여기는 법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감정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잘못이 아니에요.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슬픈 날이 있다는 건 마음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고, 불안하다는 건
당신이 어떤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는 뜻이에요. 분노가 치밀 때는 당신이 당연히 지켜야 할 선이 무너졌다는 신호고요. 외로운 밤에 눈물이 나는 건 그만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증거죠. 우리는 지금껏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감정으로만 배워왔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감정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지 당신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내면의 신호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놓쳐요. 왜냐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왜 이러지? 이건 안 좋은 감정이야. 이런 나 싫어. 하고 스스로를 판단해 버리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사랑한다는 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내 안에 있지. 오늘은 너도 여기 앉아 있어도 괜찮아. 조금 시끄러워도 내가 너를 들을게. 그게 바로 나에게 다정해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그냥 다 무덤덤해. 그 친구는 너무 오래 웃는 척을 했대요. 속이 찢어질 때도 난 괜찮아 하면서 혼자 다 삼켜냈대요. 왜냐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약해 보일까봐, 민폐가 될까봐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결국 어느 순간 감정 자체를 끊어내버린 거죠. 기쁨도 감동도 눈물도 분노도 다 낯설어져 버렸어요. 그 친구는 결국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감정을 사랑하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려 해요. 감정이라는 게 꼭 멋지고 고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쩔 땐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날카로워요. 하지만 그 감정들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여기까지 살아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감정과 다시 친구가 되는 작은 연습을 해볼까요? 감정에게 이름 붙여주기. 아, 이건 슬픔이구나. 지금 나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 괜히 짜증나는 건 좀 외로운가 봐. 감정을 말로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폭풍이 아니라 내가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일부가 되어 감정에게 말을 걸어주기. 언제부터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 왜 이렇게 크게 울고 싶었어? 무엇이 너를 그렇게 지치게 만들었을까? 이런 대화를 내 안에서 해보세요. 내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토록 날카롭던 감정이 조금씩 말랑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감정에게 머무를 시간 주기. 감정은 밀어낼수록 커져요. 하지만 내버려 두면 흐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어느 순간 고요해지듯이. 그러니까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오늘은 너랑 좀 같이 있어줄게. 잠깐 아파도 괜찮아. 이 감정이 흘러가면 나도 다시 편해질 거야. 그리고 하루의 끝. 오늘 당신이 느낀 모든 감정에게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널 미워하지 않아서 나도 다행이야. 내일도 너를 더 잘 알아볼 수 있기를. 감정을 사랑한다는 건 그저 웃고 있는 나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울고 있는 나, 두려워 떨고 있는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까지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은 지금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를 함부로 몰아세우지 말아주세요. 오늘 하루를 다 살고 나서 잠들기 전에 이 말 하나만 당신 마음속에 남겨두면 좋겠어요. 오늘 내 감정은 참 고생 많았고 나는 그런 나와 잘 살아내고 있어. 내 마음이 복잡한 날에도 나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
감정 약국은 당신의 복잡한 감정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당신이 조금 더 당신에게 다정해지길 조용히 꾸준히 응원할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당신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들를 수 있도록 감정 약국은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